안녕하세요. 오늘은 ERP 정보관리사 물류 2급 물류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류 이론은 1장의 공무원 관리, 2장의 영업 관리, 3장의 구매 관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공무원 관리는 공무원 관리의 개요, 재고 관리, 창고 관리, 운송 관리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오늘은 공무원 관리의 개요, 재고 관리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무원 관리의 개요네요. 공무원 관리의 개념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그러면 보통 원재료를 공급하는 공급자에서 생산자, 그 다음에 생산자에서 도매업자, 소매업자,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소비자, 이런 것을 우리는 공급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급망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공급망을 우리 SCM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Supply Chain Management, 그래서 공급망 관리다. 이 공급망 관리에서는 이 흐름에 대한 것을 중요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 원활하게 잘 흘러가야 물건이건 또는 정보건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흘러가야 그 공급망 단계에서의 비용을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흐름의 최적화, 동기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파트너십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공급망 전체의 어떤 경영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관리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급망 관리 용어라든가 흐름의 최적화, 동기화, 파트너십, 그 다음에 공급망 전체의 경영률 극대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SCM을 정리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SCM이 나타나기 전에 예전에는 물류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물류라는 개념. 그래서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상품이 전달되는 요것을 우리는 물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영업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판매 물류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어떻게 하면 물건을 잘 공급할 수 있을까 이런 흐름 관점이 아닌 공급 관점에서 관리 포인트를 뒀겠죠. 그래서 상품 지향적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물류 단계가 이제 이 생산자에서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이 생산자에게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공급해주는 이제 공급자까지 이 관리 범위가 확대가 됐어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로지스틱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로지스틱스는 우리가 통합물류다. 그래서 예전에 이 생산에서 소비자에게 물건이 전달되는 그런 물류 개념, 취업적인 물류 개념에서 이런 구매 조달이라든가 생산이라든가 판매 물류가 전부 다 통합된 통합물류다. 우리 생산에서도 이제 어떤原재료의 이동서부터 반제품의 이동, 최종적으로 이제 완제품이 만들어지겠죠. 거기에서도 이제 물류라는 개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매, 조달, 생산, 판매 물류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진 게 바로 로지스틱스다. 얘도 마찬가지로 흐름의 관점을 두고 있고요. 아까 우리 물류가 상품 지향적이다 그랬죠. 얘는 고객 지향적인 시스템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공무원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등장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키워드는 복잡성의 증대입니다. 그래서 기업 간의 관계라든가 어떤 전체 경로상의 어떤 복잡성 이런 것 때문에 복잡성이 증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각 유통 단계에서의 낭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협업을 통해서 줄여보자 한 게 바로 뭐다? 공급망 관리다. 그래서 우리 파트너십 기반으로 해서
관리 시스템을 통합하고 협업을 통해서 상생하는 게 우리 SCM의 어떤 핵심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숙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SCM을 공부할 때 이 책지 효과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나비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나비의 그 날개에 그 미소한 날갯짓이 태풍에 대해서 나중에 태풍으로 변한다는 게 어떤 긍정적인 어떤 변화 그런 관점에서 얘기할 때 우리 나비 효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것과 비슷한 거로 비슷하게 소비가 조금 늘었어요. 우리가 공공망에서 보면 소비자 쪽은 물류의 하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물류의 하류에서 소비가 조금 늘었는데 이게 유통망을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부풀러지는 거예요. 그 수요 왜곡 또는 확대 이거에 의해서 주문이 재고가 엄청 늘어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책지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런 책지 효과를 줄이기 위한 게 바로 SCM이 되겠죠. 책지 효과의 원인을 찾아보면 잦은 수요 변경, 그죠? 수요가 일정하다 그러면 예측을 해서 적정 재고를 관리할 수 있겠죠. 하지만 수요가 불규칙하다 보니까 수요가 조금 늘었을 때 그거 내가 납품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판매 기회의 어떤 상실, 판매 기회 상실 이런 것들 우려 때문에 잔뜩 재고를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배치 주문 방식이라서 이건 꾸러미 단위로다가 주문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뭐 가장 몇 개씩 주문했을 때 비용, 주문 비용이나 또는 재고 비용이 최소일까? 이때 기준으로 해서 이제 배치 주문량을 결정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필요 이상으로 사는 그런 주문 방식이 배치 주문 방식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책지 효과를 불러오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배치 사이즈가 200개다. 그러면 199개가 필요해도 200개 주문하고 200개가 필요해도 200개 주문해요. 그런데 201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400개를 주문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주문, 199개가 결국은 뭐예요? 필요 없는데도 주문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수요 왜곡 또는 확대 이런 것들 현상 때문에 더 이제 커지는 그런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가격 변동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책지 효과의 원인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리드 타임 증가, 그죠? 리드 타임이 짧다면은 뭐 굳이 내가 재고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겠죠. 바로 주문해서 준비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 리드 타임이 길어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주문이 들어왔을 때 바로바로 대처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리드 타임을 단축하는 게 이 책지 효과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참고로 이 리드 타임은 어떤 일을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의 소요되는 시간을 리드 타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반복될 때 이 반복 주기를 우리는 사이클 타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과도한 발주,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책지 효과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는 책지과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통합 관리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요 정보를 중앙 집중화해서 관리하는 통합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죠? 그 다음에 안정적인 가격 구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아까 가격 변동도 이런 책지 효과의 원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할인 행사 같은 거 이런 거 자제해야 돼요. 할인하게 되면 수요가 늘 거 아니에요. 수요가 늘면 또 그거에 맞춰서 주문을 하게 될 거고 그 주문 늘는 거에 따라서 또 이러저러한 불안감 때문에 그죠? 더 많이 주문을 하게 되고 이게 단계 넘어가면서 더 커지는 게 책지 효과잖아요. 자, 그 다음에 고객, 공급자의 실시간 정보 공유. 그죠? 이 중앙 집중화에서 이거 실시간 정보 공유하게 되면 굳이 불안해서 재고를 더 많이 비축하는 일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주문 정보, 리드 타임 단축. 뭐 그냥 리드 타임 단축 그렇게 기억하시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리드 타임 단축이 뭐 우리 채취 효과 대처 방안의 답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지문이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수요 정보의 중앙 집중화를 통해서 서로 협업하려면 이 파트너십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급망 프로세스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이게 공급망이에요. 공급자가 있고 생산자가 있고, 이 생산자에도 이제 자재 창고에서 생산 라인에서 그죠? 제품 창고로 이렇게 이동이 되겠죠. 이 자체에도 이제 생산 물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이 만들어진 생산자 창고에서 소비자에게 그죠? 이제 배송자라고 하는 물류 거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류 거점 또는 뭐 도매업자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제 도매업자에게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아서는 이제 도매업자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생산자에서 이제 도매업자인 배송자에게 전달이 되고, 또 이 도매업자들은 이제 소매업자에게 제품을 전달하게 되겠죠. 이제 소매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고객과 만나서 물건을 주고 거기에서 반대급부인 돈을 받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공급망 프로세스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렇게 뭐 원재료 조달에서부터 그죠? 생산, 소비자에 전달되기까지 각각의 어떠한 것들이 갖춰져 있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이제 마련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두 번째로는 공급망 프로세스의 경쟁 능력 요소에 대해서, 자, 이 부분은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비용이라든가, 그죠? 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품질, 그 다음에 유연성, 그 다음에 시간 이렇게 있죠. 이 중에서도 시간이 단독으로 또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급망 프로세스의 경쟁 능력 요소에는 이렇게 네 가지 비용, 품질, 유연성, 시간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럼 비용은 뭐냐? 적은 자원으로, 그죠? 그래서 자원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사람도, 설비도,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 투입되는 원재료, 모든 것들이 자원이 되겠죠. 생산에 필요한 자원들이 되겠죠. 이런 적은 자원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 그죠? 그래서 이 제품을 파는 회사도 있고, 그죠? 서비스를 파는 회사도 있고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품질에서는 이 품질이라는 거는 결국은 소비자, 그죠? 소비자가 요구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이 품질 누가 결정한다? 소비자가, 그죠? 소비자가 결정한다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연성은 이제 설계 변화라든가, 그죠? 수요 변화, 이런 것들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유연성이다. 그래서 수요가 많아지면 거기에 많아진 만큼 공급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죠? 적어지면 적어지는 대로 우리의 생산 자원을 잘 활용해야 되겠죠. 관리해야 되겠죠. 자, 설계 변화는 결국은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 사항이 바뀌면 설계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 설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이제 제조 능력이 되겠죠. 고객의 어떤 요구 사항이 설계에 반영이 돼서 이게 이제 품질로 나오려면 우리 생산에서 이 설계가 바뀔 때마다 우리 그거 못 만들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제조 능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은 여기 보시면 경쟁사보다 빠른 신제품 개발 능력, 그 다음에 더 경쟁사보다 빨리 갖다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정시에 갖다 줘야 돼요. 정시에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택배 기사가 12시까지 찾아뵙겠습니다. 고객님 댁에 계십니까? 예, 오세요. 근데 제가 12시 10분까지 10분에 나가야 돼요. 근데
택배 기사가 그때 안 오면 고객은 짜증나죠. 여러분 짜증났잖아요. 아니면 12시까지 온댔으니까 밖에서 볼일 보다가 한 11시 반쯤에 전화 와서 지금 문 앞인데 여기 대기 계신 거예요. 그러면 또 짜증나죠. 그래서 이 정시에 갖다 주는 능력, 시간의 개념에 있다는 것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관리 정보 시스템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정보가 다종, 다양, 대량으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획일 처리가 곤란하고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광역에 걸쳐서 넓은 지역에 걸쳐서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류 정보 외에 다른 정보들, 즉 도로라든가 기상 이러한 정보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운송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 네 번째는 정보 중개, 정성 수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물건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 물건이 왔다 갔다 할 때 정보도 같이 함께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종, 다양, 대량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 유연 대응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무망 정보 시스템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고객 서비스 향상. 그래서 처리 시간이, 리드 타임이 줄어들겠죠. 관리를 하게 되면. 자, 각 단계마다 재고가 많이 줄겠죠. 운송 비용도 많이 줄겠죠. 그 다음에 고객의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으니까 최적의 제품 구색, 이게 가능하겠죠. 이러한 정보 시스템의 효과가 있다는 것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무원 관리 정보 시스템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창고 관리 시스템, 그래서 WMS라는 게 있어요. Warehouse Management System, 그죠? 창고 관리 시스템이다. 자동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예. 이 자동 창고 왜 나왔을까요? 자동 창고 아닐 때는 물건 박스에 엉뚱한 물건이 들어가서 고객한테 전달이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뭐 오피킹이라든가 오출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빈번하게 발생하니까 자동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구나. 그죠? 예. 빨리빨리 또 처리할 필요가 있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창고 관리 시스템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 이제 근로자들이 3D 업종에는 일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 창고 관리 일이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화하지 않으면 근로자들의 피로가 누적이 되고 그러다 보면 근로 효율도 떨어지고 그러겠죠. 그런 저런 이유로 해서 이런 창고 관리 시스템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땅값이 비싸진 이유도 이 창고 관리 시스템이 등장한 배경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미국처럼 또는 캐나다처럼 땅이 넓다고 하면 높이 올라갈 필요 없겠죠. 1층으로 쫙 넓게 깔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땅값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위로 올라가면 당연히 자동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창고 관리 시스템의 등장 배경도 여러분들이 세 가지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 문제가 꼭 책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에서만 출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재고가 줄어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비출고라든가 노출고 이런 것들 정확하게 하니까 이런 것들이 줄어들겠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효율적 대응 시스템 ECR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Efficient Consumer Response. 그래서 이 핵심이 자동 제품 보충이다. 자동적으로 제품을 보충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유통업자하고 제조업자 사이에 많이 활용되는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급망을 재설계를 해서 재설계한다는 거는 이제 뭐 포스 시스템 도입이라든가 풀 시스템, 이게 뭐냐면 유통업자의 창고에서 물건이 몇 개 빠져나가면 생산자 창고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만큼 끌어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풀 시스템이라고 해요. 푸시 시스템은요, 유통창고에 재고가 있건 없건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기식을 우리는 푸시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ECR, 효율적 자동적 제품 보충 전략, 뭐 효율적 소비자 대응 시스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포스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도입을 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다 보니까, 유통업자 매장에서 뭐가 빠져나갔네?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제 주문이 가서 자동으로 갖고 가져오겠죠? 또, 생산자 창고도 마찬가지로 그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빠져나간 만큼의 물건을 준비해 두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관리가 되는 게 효율적 소비자 대응 시스템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자동적으로 제품 보충하는 게 뭐야? 그러면 효율적 소비자 대응 시스템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속 대응 시스템. 아까 자동 보충 시스템보다는 조금 좀 하위 개념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효율적인 생산과 공급망 재고량을 최소화하기 전략이다. 그래서 소매업자하고 제조업자가 이제 정보를 공유해서 비용을 줄이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에서는 여러분들이 물론 여기도 포스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겠죠? 소매업자하고 제조업자, 소비자가 각각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간혹 출제가 돼요. 소매업자는 유지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객 서비스가 좋아진다는 것. 결품이 없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상품 회전율이 증가된다는 거예요. 내가 창고에 들어있는 물건이 빨리빨리 팔려나간다는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매출액을 평균 재고액으로 나눈 게, 또는 재고 금액을 평균 재고 금액으로 나눈 게 상품 회전율이다. 이게 속도의 개념이죠. 자, 당연히 잘 팔려나가니까 매출 증가하겠고 이익이 늘어나겠죠. 자, 그런데 제조업자 한번 보세요. 정확한 수요 예측할 수가 있으니까 좋겠죠. 그죠? 생산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정보를 아니까. 그죠? 내가 생산 준비를 많이 해야 될지 적게 해야 될지 미리 알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산 회전 증가율 증가. 그죠? 상품 회전율이 아니라 자산 회전율 증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생산에 관련된 자산들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소비자는 어떨까요? 상품이 다양화되니까 내가 원하는 물건 초이스하는 그런 범위가 넓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낮은 비용이 주니까 낮은 소비자 가격에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좋은 품질, 그죠? 그 다음에 소비 변화에 대응한 상품 구매가 가능하겠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질 좋은 것을 싸게 선택하고 구매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 도킹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요것도 여러분들이 좀, 별표가 잘 안 그려지는데, 별표 좀 펴놓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효율적 대응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자, 얘는요, 저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통과형 운송 시스템이다. 그죠? 그래서 24시간 이내에 배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제품, 이런 데는 이 크로스 도킹 시스템이 적합하다.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거.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제품 관리에 필요한 정보 시스템의 유형은 다음 중 어떤 겁니까? 그럼 답이 이게 되겠죠. 그죠? 꼭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 보충 프로그램 CRP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적시 보충이 가능하다. 그죠? 결품 비율이 감소되고 결품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상호 협업이 가능한 제조업자나 유통업자가 이런 것들이 협업 기능이 강화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협력사 재고 관리 시스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당구장 표시를 좀 해놓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벤더 매니지 인벤토리, 그래서 협력사 재고 관리 또는 위탁 재고 관리, 그죠? 위탁 재고 관리, 위탁, 글씨가 좀 그러네요. 자, 위탁 재고 관리다. 그죠? 유통업자의 재고를
유통업자의 재고를 생산자가 대신 관리하는 거예요. 또는 생산자의 재고를 공급업자가 대신 관리하는 거예요. 생산자와 유통업체에서는 완제품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공급자하고 생산자 관계에서는 원재료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럼 왜 대신 관리해 주냐? 내가 이게 대신 관리해 주는 비용보다 그거 관리해 주는 으로써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겠어요? 유통업자의 판매 또는 생산자의 생산 이거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거기에 맞춰서 재고를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유연성도 확보할 수 있고 재고 비용도 엄청 줄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공동 재고 관리 CMI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VMI가 한 단계 업된 거다. 그래서 단순히 재고 관리뿐만 아니라 공동 판촉 활동 이런 것들도 해주는 그래서 적정 재고 수준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타 공공방 관리 정보 시스템이 있는데요. 뭐 컴퓨터 주문 지원, 컴퓨터 가지고 주문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전자주문 시스템, 상품 부족분, 자동 주문 나간다는 거죠. 전자조달, 여러분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뭐 협업적 계획 예측 보충, 뭐 카테고리 관리. 그래서 카테고리 관리는 이제 뭐 가정용품 같은 경우에, 그죠? 네. 같은 것끼리 관련 있는 것끼리 이렇게 모아가지고 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뭐 컴퓨터 지원 주문 그죠? 요거 그 다음에 카테고리 관리. 그래서 카테고리 관리 그러면 말 그대로 아 그래 그룹이야. 컴퓨터 주문 지원은 뭐야? 컴퓨터로다가 자동 주문 수행하는 거야. 컴퓨터로 주문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SCE 그죠? 그래서 공방 내 상품의 상태라든가 제재 관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SCP 그래서 기업 내부의 영업이라든가 재고 생산 일정 계획에 대한 정보 교환과 이런 거 연계 프로세스를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는 SCP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건 몰라도 체크한 거 2개만 좀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